10화에서 정년이의 어머니인 채공선이 정년이를 다시 구국단으로 갈 수 있게 소리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었었죠. 그런데 소리를 다시 내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은 정년이와 강소복 단장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정년이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1화부터 정주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화의 첫 장면에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장면의 설명과 함께 10화의 마지막 씬에 대한 소름 돋는 해석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공선이 정년이를 도운 이유는 정년이 때문에 마음을 흔들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정년이가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정년이의 두 번째 소리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한 것이었죠. 10화의 장면에서 정년이와 채공선이 나눈 대화 기억하시나요? 저와 함께 같이 보시죠. 엄니한테는 참말로 미안하지만 나 그거 계속 할라요. 제정신이냐? 소리를 할 때만 가슴이 뻥 뚫릴 것만 같아.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놈의 국국 타령이라 묻는 채공선의 말에 정년이는 소리를 할 때만 가슴이 뻥 뚫릴 것만 같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에 채공선은 눈을 깜빡이며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한 표정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소리에 대한 진심을 말하는 정년이의 말에 고개를 돌리며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채공선이 보여준 그 행동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소리를 배우고 싶다. 예, 저도 선생님처럼 한 세상 휘어잡는 소리꾼이 돼야 쓰겠어. 어째서 소리꾼이 되고 싶으냐? 소리를 하면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갖고 좋던데요. 어째서 소리꾼이 되고 싶냐는 말에 채공선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하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며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과거의 채공선과 현재의 정년이는 마치 한 사람처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채공선이 정년이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자신이 소리에 대해 가장 열정 넘치던 그때의 자기 자신을 정년이에게서 보았기 때문이었죠. 누구보다 소리의 진심이었던 어린아이 채공선을 말이죠. 결국 정년이에게 다시 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쳐준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포기했던 그 꿈을 정년이는 이룰 것만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무대에 서겠다는 정년이의 말에 말과 행동은 정년이를 다그치며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과거를 상상하는 듯한 표정을 보여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년이도 생선을 팔며 돈이나 뜯기는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며 자신을 찾아온 엄마까지 포기할 정도로 소리에 대해 진심이었죠. 그와 함께 어린 채공선도 마찬가지로 소리도 물론이지만 명창이 되어 큰 돈을 벌어 자신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 싶어 했었죠. 특히 10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공선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아버지는 구멍이 뚫린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음에도 괜찮다 말하며 아버지는 새 신발 같은 거 필요 없다 말하는 말에 공선은 언젠간 자신이 돈을 벌어 아버지에게 새 신발을 사드리자 마음을 먹은 듯 보이는 눈빛을 보여주었는데요. 채공선은 결국 자신의 꿈을 이뤄 모든 이들에게 명창이란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소리를 통해 돈을 벌어 아버지에게 비단 옷과 새 신발을 사드렸는데요. 그런데 하필 운명의 장난인지 옷과 신발을 준비한 그날이 바로 공선의 아버지가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자신은 과거 아버지에게 선물을 직접 전해주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정년이에게 추월만정을 불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국 공선이 과거에 정년이처럼 꿈을 쫓지 못했던 이유는 떡목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다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이름까지 바꾸어 목포에서 은둔 생활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결국 자신이 못다한 꿈을 정년이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를 자신이 살피지 못했던 것처럼 현재 정년이의 심정을 공감하며 떡목이어도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채공선이 부른 추월만정은 가사의 의미마저 뜻깊은 내용인데요. 추월만정은 가을 달빛이 뜰에 가득하다는 뜻으로 심청가에서 황후가 된 심청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채공선의 소리에 정년이도 어머니의 마음에 공감하는 듯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던 채공선이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 이유는 이제 채공선도 정년이와 함께 같은 길을 걷기로 마음을 먹은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채공선의 어린 시절이 다시 나온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아무 소리 없이 걷는 그 장면은 채공선이 말했던 것처럼 빈소리를 채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화도
음악도 없이 그저 걷는 장면이지만 영상을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둘이 대화를 하는 듯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한 듯 보이죠. 그것이 무에서 소리를 내는 방법이며 영상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들의 걸음은 말없이 울리는 소리가 되어 정년이에게 전해지지 못한 과거의 소리를 전달하는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채공선의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향한 미안함과 후회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정년이에게 건네는 조언 또한 그의 꿈을 지키려는 간절함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소리와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이 정년이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 순간은 마치 소리가 없어도 가슴 깊이 울리는 공명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드라마는 사람이 소리를 내기 위해 목소리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며 소리 없는 소리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판소리를 어떤 음악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저는 지금껏 판소리는 재미없다고 생각했으며 지루한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와 함께 국국이라는 소재로 만든 드라마가 무슨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정년이를 보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정년이가 소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전 자꾸만 정년이가 소리를 내는 장면은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과거의 소리를 찾아보곤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이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번외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채공선을 연기한 문소리 배우는 오직 10화의 마지막 장면을 위해 추월만정을 1000번을 넘게 부르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정년모녀의 깊은 감정과 아버지와의 감정까지 소리에 담은 장면이었기에 더욱 그 장면은 빛나게 보였는데요. 진심으로 멋진 장면이었죠. 그리고 김태리 배우도 물공포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만약 진짜로 김태리 배우가 물공포증이 있는데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찍은 거면 정말 연기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듯 하네요. 공포증은 사람이 이성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와 함께 더 소름 돋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태리가 떡목이 되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장면이었죠. 사실 김태리가 떡목이 된 장면은 목이 실제로 완전히 쉬게 만들기 위해서 연습실을 며칠 동안 잡아두고 6, 7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연습을 해도 목이 안 나가서 오히려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정도의 열정으로 3년간 준비했으니 김태리 배우가 완벽한 정년이를 연기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서가 채공선에 레코드판을 던진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정년이의 반응 속도가 미쳤는데요. 마치 강아지한테 물건 주워라고 던진 듯 보이네요. 그리고 영서는 느긋하게 정년이를 구하러 물속에 들어가고 말이죠. 다시 보면 좀 웃기고 귀엽지 않으신가요? 이제 단 2회차만 남겨두었는데 마지막까지 깔끔한 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